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던 전월세 상한제 혹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이런 것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아마 논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계 부담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접하고 그 부동산 정보 가운데서 알짜배기만을 골라서 가져가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부동산 가이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알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전화 혹은 문자 모두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 문자를 이용해서 궁금증을 풀고 싶으신 분들 02-545-7988번으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투자의 팁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법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실현이 가능할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 개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었던 이 전월세 상한제. 네. 자,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이 논의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어떤 네, 것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전월세 상한제, 네.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재건축 시장의 좀 분위기하고 또 연관되는 거죠. 네. 신탁 방식에 의한 재건축이 지금 뭐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그 규정을 하기 위한 어떤 법 개정에 들어간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뭐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 국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됐는데 뭐 이번 국회 내는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논란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찬반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봤을 때는 계약 만료 시에 이제 전세 계약을 1회 연장한다는 건데 또 계약 전세 계약을 지금 현행 2년에서 뭐 3년으로 연장하자는 이런 안도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재계약을 했을 때 또 상한액을 5% 이내로 규제를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안인데 사실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되는 이제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하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시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정도는 있었죠. 그래서 89년도에 우리가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어떤 갑자기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조금 변했지만 어떤 이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이런 주거비 어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서민 주거비를 또 가중시킬 수 있는 어떤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현재는 최근에 이 공급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논의된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우려스럽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시장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떤 왜곡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차, 임차인을 위한 어떤 법안이지만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주택을 팔고자 했을 때 어떤 임대 기간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크게 좀 요동치지 않을까 또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가지 않아 이 경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악재가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된다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신탁 방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탁 방식 재건축이라는 게 작년 3월 달에 네.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탁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어떤 검토하고 있는 단지들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떤 도입된 법안인데 당시에 이 법안 내용이 조금 현재하고는 좀 모호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조합이나 조합원들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지금은 신탁사의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어떤 형태였는데 이런 걸 좀 바로잡자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또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좀 그 납부 의무자 추가 규정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신탁사도 조합이나 똑같이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적용을 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초과이익 환수제 이 개시 시점 그러니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개시 시점을 사업시행 신탁사가 사업시행인가 뭐 이런 것들이 신탁사 최초 지정일로 정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신탁사를 지정했을 때 결국 그때부터 적용을 한다. 만약에 조합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추진위를 구성했던 시점 그때부터 이제 기점을 잡는데 결국은 요 차이겠죠. 그런데 신탁사가 진행했을 때는 뭐 추진이라든가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좀 모호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어쨌든 신탁사가 참여하는 어떤 재건축 단지들도 다 같은 적용을 하겠다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의도 일부 지역하고 또 뭐 반포권이라든가 강동권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탁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좀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단지들이 또 어떤 그 변화를 줄지 시장에는 재건축 시장에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판세로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워낙 정책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게 되죠. 즉 다시 말하자면 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이런 법의 변화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성문 대표와 계속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 이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소액투자 유망지역 및 부동산 종목 분석이고요.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2077-6356번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두 개 있는데요. 네. 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25평. 네. 제일 작은 거하고 또 분당의 아름마을 태영 아파트인데요. 네. 둘 중에 하나를 매매를 좀 할까 하는데 둘 다 그 조건들이 좋은 게 있는데 저희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재건축이나 또 분당 아름마을 그 지하 도로하고 위에 공원하고 이런 게 다 좋은 조건인데 어떤 거를 매도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반드시 매도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전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월세 수입도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급하게 매도할 일은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는 했는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좀 이제 매도를 해서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네네. 네,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으로 상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송성문 대표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그 매입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럼 두 군데 다 비슷한 시기에 오래전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네, 같은 시기에 저희가 네. 15년 정도, 약 15년 정도 전에 매입했습니다. 아이고, 되게 오래 갖고 계셨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여기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평이나 돼요? 48평이요. 사실 여기 중대형 단지죠. 예. 네.
예, 그렇고 지금 선수촌은 지금 25평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을 뭐 보유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는데 이 아파트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하나를 먼저 정리한다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분당의 아파트를 좀 정리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좀 주실 계획이 있다라면 두 군데 다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 어떤 그 지금 투자 목적이 지금 실거주시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면은 기간도 봐야 되고 될 것이고 그 기간 안에 상승폭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를 예측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태형 아파트하고 선수촌 아파트가 나쁜 이유가 아니고 상승폭이 적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도 태형 그거를 어차피 두 개 다 당분간 거기에서 거주할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아, 예. 그러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차액, 투자금 대비, 네. 전세 보증금 대비 차익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 뭐냐면, 월세요. 예, 그런 금액들을 갖고 더 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생각해 보자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예. 지금 이런 어떤,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조금 안정기로 접어드는 이런 시기에는 그렇게 네. 급상승할 여건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뭐 가격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면 관계 없지만은 뭐 네. 예를 들어서 유지만 돼도 사실은 떨어지는 거로 봐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네. 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플레를 봤을 때 이제 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태형 아파트 아름마을이 굉장히 좋은 데예요. 이 저 왼쪽으로는 동판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동판교 지역 아파트 가격이 경기권에서는 굉장히 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장점도 많이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근 지역에 있는 분당 아파트인데 다만 연차에만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네. 분당은 뭐 90년대 뭐 초중반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년 차가 다 넘어가 있고 이런 어떤 네.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연차에만 문제가 있는데 주거 환경은 그렇게 네. 뒤처지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제가 가격 상승이 없을 거라고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게 평형대입니다. 일단은 분당 지역 네. 공급 조성 당시에 저도 분당 지역이 공급될 때 이 부동산 투자 업계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근데 분당 지역이 공급될 때 뭐 중대형 공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소형으로 움직이는 이제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대형 수요자는 거의 없다라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네. 지역 내 공급량에 대비해 봤을 때는 중대형 수요는 아무래도 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혼밥족, 혼술족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자를 보면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뭐 네. 좀 3, 4인 가구들이 줄어드는 뭐 이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좀 경쟁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실거주를 하신다면 주거 환경이 좋고 아직 가격이 뭐 40평대라 그래도 뭐 한 7억 선 정도 가죠. 네. 예, 뭐 그렇게 평당가로 봤을 때 비싸지 않은 곳이라서 실거주는 좋은데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셔서 저는 좀 그렇다면은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네. 선수촌 아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지금 선수촌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좋죠. 요즘에는. 네. 예, 뭐 입지도 뭐 올림픽 공원 인근에 있어서 뭐 대단지고 좋은 데인데 여기 20평대라 그러면 20평대 여기 세대수가 별로 없는 데인데 그죠? 네. 예, 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네. 희소성이 항상 있는 데인데 일단은 뭐냐면요. 여기 그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상황도 지금 도래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꿈틀꿈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25평 시세가 얼마 가시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뭐 7억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정도 선에서 조금 7억 초반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그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좀 전에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슈로 말씀드렸지만 초과이익 환수제의 어떤 여부.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좋은 점보다는 좀 안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면 결국은
보유한 금액, 투자한 네.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7억대 초반이라고 하면 여기 선수촌 아파트가 20평대가 좀 여기 용적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뭐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좀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분당에 있는 아름마을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네. 요 20평대 아파트는 아마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어떤 분위기 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됐을 때 그 시기에서는 한번 다른 종목을 한번 갈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고 이제 흐름에 맞는 어떤 이 종목 변화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만 투자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화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움직임을 갖는 게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뭐 두 개 다 팔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는 돈으로 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게 저희가 중요하죠. 예. 네,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자세한 네. 정보는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무료 세미나도 참고해 주세요. 네, 꼭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방송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저희는 현재 그 재건축이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안전점검 D등급 받은 상태예요. 네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제가 궁금한 건 총 3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안전점검 받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 네네, 보통 재건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네네. 그리고 재건축이 되기는 할지, 네, 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게 20평이거든요. 네네. 20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재건축까지 기다렸다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게 나을지 네. 그게 궁금하고, 이제 세 번째는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점이나 현재 매매가 기준에서 대략 한 얼마 정도 올랐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네. 적당할지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짚어드릴 네. 텐데, 네. 어느 지역, 뭐, 어떤, 뭐, 아파트인가요, 빌라인가요? 이런 것들을 아직 말씀 안 빌라예요. 네, 어느 지역이시죠? 저희가 구로구 궁동에 있는 오신빌라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송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 우신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우신빌라 그 얘기 하시나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네. 뭐 제 세미나 때는 한번 그 개인적으로 상담으로 오시면 제가 한번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걸로 약속 드릴게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그 우신빌라 지금 그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예, 지금 뭐 그 인근에 동신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온수역 밑에 쪽으로 또 동신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예, 하고 예, 지나다니다 본 적이 추진하고 있어요. 있죠. 그리고 네. 온수역 주변으로는 제가 방송에서도 뭐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신 빌라도 그렇고 뭐 주변에 빌라들 재건축이 좀 많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온수역이란 지역이 지금 뭐 더블 역세권으로 제가 뭐 2, 3년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내에서 조금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위치한 지금 우신 빌라 굉장히 조금 뭐 기대감도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안전진단을 D등급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정비구역 뭐 이제 요건도 갖춰야 되고 이제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뭐 이런 주변 분위기를 봤을 때 주민 동의는 뭐 굉장히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평이라 그러셨죠? 네? 지금 보유하신 게 20평이라 그러셨죠? 네, 네. 지금 20평을 보유하신 시세는 아시나요? 네, 저희가 2억 2천 얼마? 정도 돼요. 2억 2억 2천이요. 2억 5천이요? 2억 2천이요. 2억 2천.
뭐 그 정도 시세라면은 뭐 이제 동신 아파트 이 아래쪽에 지금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이 저층 단지 네. 이런 것들하고 좀 그 분위기를 좀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네. 행정구역은 부천시고 구로구고 이래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 행정구역별로 재건축에 대한 어떤 뭐 주차장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동신 아파트도 이제 일반 분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이 있죠. 이제 지금 관리 처분을 받았으면은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한 70~80%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단지 여기는 처음 추진을 하는 곳이고 여긴 70~80%간 곳인데 여기에 네. 지금 일반 분양가는 한 20평대 3억 한 5천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결국은 지금 동신 아파트 20평을 갖고 24평을 받았을 때 내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근데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알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거는 사업이 좀 많이 진행된 다음에 나와요. 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 2억 2천에다가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이 뭐 한 7~8천만 원, 1억 정도 간다고 하면 3억 정도 네. 시세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앞으로 시간이 지금서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못 잡아도 빠른다면은 한 7~8년, 조금 오래 네. 걸리면 10년, 15년 걸리거든요. 네. 이런 기간에 대한 어떤 투자성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20평 가격이 지금 2억 2천 간다. 결국은 내가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예측을 해본다면 아직 정확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인근 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1억 정도 전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내 가격이 얼마 정도 이 아파트가 20평대가 얼마 정도 갈 것이냐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그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론적인 얘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좋아서 갈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 가는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가격이 빨리 많이 오르는 시점은요. 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시점이에요. 초기 네. 단계에서는. 그래서 네. 그 시점을 한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가격에서 뭐 한 10%에서 한 20% 좀 여유 있게 봤을 때는 요 정도 네, 네. 그 선이 온다라면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지금보다는 조금씩 상승 여건은 있으니까 네, 너무 네. 크게 욕심을 보지 마시고 네, 10%에서 한 20% 좀 맥시멈으로 그 정도 선이라면은 나오고 갈아타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굵은 즐기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네. 참고해서 뭐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어떤 궁금증인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지금 제가 경기도 고양시 네. 일산에 있는 그 강선 두산 14단지 24평을 지금 작년에 매매를 했는데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때 좀 많이 오른 시점에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요. 네네. 또 보유를 한 게 나을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고 좋은데요. 시간이 네네. 너무 짧아서 길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아무튼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일산 지역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강선마을 그 14단지라고 하시는데 네네. 지금 매수 시점이 작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작년 네. 7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일산 지역의 흐름을 제가 많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론 이 14단지가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근데 매수 시점이 너무 좀 추격 매수 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져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가격 별로 안 올랐죠?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르다가 또 제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네. 아무튼 뭐 투자 목적으로 하셨다니까 뭐 내리지만 않으면 좀 괜찮겠죠. 근데 아무튼 매수 시점은 조금 뭐 시점 자체가 추격 매수 시점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네. 이 아파트는 지금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하락 여건은 네. 없어요. 한마디로 아,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면 네. 이제 상승폭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상승폭도 그다지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하락 여건이 없다. 이거 하나만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만족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아. 지금 매수한 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또 변화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유는 지금 네네. 주협력하고 제가 많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위쪽에 있는 지금 그 대화역 있죠. 네네. 예, 이쪽 지역.
결국 일산 지역은 3호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그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근데 역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 있죠. 이런 네. 중간중간. 이런 지역들은 좀 그렇게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네. 지금 소형 평형을 흐름에 맞춰서 사신 거고, 다만 갭 투자 시점이 조금 추격 매수 시점이다. 요게 좀 핸디캡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가격 하락 여건은 없어요. 그리고 일산은 3호선 주변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강세를 좀 가져갈 겁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큰 상승은 없지만 그래도 하락 여건은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끊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소액투자 유망지역 및 부동산 종목 분석이고요.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만을 알짜배기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전화를 연결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2-2077-6394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갑진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 서진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어떤 부동산 정보를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잡아오셨는지 그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주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대형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고 2030 서울 플랜 12중심지 중에 한 곳입니다. 풍부한 수요 계층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도 누려보실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의 이 성대웅 이사님께서도 어떤 투자 포인트로 오늘의 정보를 준비해 오셨는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지역 모두 다 강남 상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 상구에 속해 있는 만큼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 지역으로, 강남구 논현동은 1, 2인구 임차 수요가 많이 입점해 충분히 많은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을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2, 3분만 걸어 내려가시면 신논현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신논현역 신분당선에 들어올 예정역입니다. 그만큼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남구 논현동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 지역입니다. 강남의 대치동의 명문 학군의 1번지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서초구 지역은 바로 본 물건지 서초동이 명문 학군의 1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위권 학교 학생을 목표로 둔 학부모 임차 수요에게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큰 집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에 두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부동산 정보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정보부터 우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저희가 논현동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들어볼 텐데 성대훈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지역이긴 해요. 그래도 이 부동산 정보를 갖고 알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입지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본 물건은 9호선 신논현역 급행역입니다.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9호선 언주역과 2호선 강남역,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과 3호선 신사역을 모두 다 도보로 이용 충분히 가능한 다중역세권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삼성권역 또한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 내정거장이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아래쪽에는 강남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강남역 테헤란로를 바탕으로 큰 직장인 수요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입지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좌측으로 보시면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강남대로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가량의 버스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고요. 이 강남대로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 많은 개발의 이슈 반환이 불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도 입지해 있습니다. 본 물건지 주변이야말로 교통의 육충지라고 불려도 아깝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교통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강남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생활 인프라 시설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잘 입지 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지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24시간도 모자랍니다. 25시간 살아있는 상권이 논현동 먹자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논현동 먹자라인 바로 위쪽으로는 영동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값싼 가격으로 생활 제반 시설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지에서 1, 2분만 나가시게 되시면은 스포츠센터와 수영장까지 입지해서 퇴근 후에 여가시설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필두로 한천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참 좋죠. 그런데 옆에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 연장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현재 매무드급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개발들 중에서 바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직접적인 집가 상승과 연계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이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까지 3단계 구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될 시에는 용산에서 강남까지 약 2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단계 구간은 현재는 단일 역세권이지만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9호선이 들어왔을 때 9호선 주변의 집가 상승 다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집가 상승 바로 내 집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바로 내 집 옆에서 일어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약 6.8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 혼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상층 약 6만 제곱미터에는 녹지공원,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만 진행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발도 바로 내 집 옆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한 번 더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본 물건지 우측에는 차병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차병원 사거리는 오류관광지구로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 물건지 차병원 사거리 주변에는 4, 5층 규모의 낮은 규모의 빌딩들밖에 없었으나 종상향으로 인해서 지금은 15층 이상의 높은 호텔과 이 병원 시설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많은 의료시설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입주함으로써 주변의 상권이 발달되고 주변의 상권이 발달됨으로써 집가 상승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16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국제 업무 시설과 스포츠센터, 엔터테인먼트가 조성이 될 마이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 한전 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부 체납하게 된 돈은 지하 6층까지의 대규모 황수센터의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단적으로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고용 창출 예상 인원이 약 122만 명입니다. 작년에 수원시의 인구가 100만 명을 이제 막 돌파하였습니다. 수원시의 총 인구가 강남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점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자, 개발 호재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2017년 1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됐다고 해요. 건물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1월 달에 막 준공에 떨어진 따끈따끈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5층 등 4층, 로얄층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인 만큼 개방감과 채광 우수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두 눈으로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본 매물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 하이러 시에는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고요. 본 지역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차익성보다는 수익성 원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 매물인데요. 월세 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2억 3천 하락 시에는 실투자금 9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예,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입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는 거 임장활동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꼭 투자 전에 부동산 전문가들과 철저한 상담 후에 투자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유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진주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동대문구 용두동. 자, 일단 입지 여건은 어떨까요? 네, 본 건물은 2호선 용두역에서는 도보 2,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GTX 노선과 KTX 노선이 들어서는 1호선 청량리역까지도 도보 7, 8분이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동대문구청과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는 청량리 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등의 생활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누려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고려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청계천과 청계수변공원 그리고 용두공원까지 녹지공간 또한 굉장히 풍부한 위치이기 때문에 내 집 바로 앞에서 산책로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여서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동부 청가물시장이라든지 마장동 축산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상인 수요 계층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이 아니라 네.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경희대, 외국어대학교까지 많은 대학교들도 인접해 있어 많은 대학교 수요층들과 그 청량리와 왕십리, 종로 등이 인근에 있어서 모여드는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강남 출퇴근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통근 수요층들까지 수요층 매우 탄탄하고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임대 걱정이 전혀 없어서 투자용으로 보시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거나 굉장히 훌륭한 곳에 입지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참 잘해주세요. 그 백화점에서 안내 멘트 해주시는 거랑 비슷해갖고 제가 잘 듣고 있는데, 자, 근데 그 동대문구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그 청량리 쪽에서 굉장히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청량리역 주변은요, 구역별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청량리 4구역 들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의 경우에는 과거 유흥, 향락가와 같은 비선호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6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현재는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 청량리 4구역의 경우 바로 옆에 있는 동부 청가물시장 부지의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서 50층 규모의 건물이 약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또 이들 주상복합 건물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의 경우에도 2019년경이면 60여 층의 종합병원으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요. 2020년경이면 60여 층의 건물들이 약 10개 동이 들어설게 되면서 극장, 마트, 백화점, 호텔, 오피스, 종합병원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랜드마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본 물건지는 아마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교통 호재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발맞추어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이 노선 들어서고 나면 서울에서 앞으로 강릉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광역급 횡철도인 GTX 노선도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청량리역과 인천 송도를 연결해주는 B 노선과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해주는 C 노선까지 들어서고 나면 청량리역 주변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착공 예정인 면목 경전철선까지 들어서고 나면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해줄 뿐만이 아니라 최고 교통 요충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갖추고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지 올해 7월에 이제 지어지게 된다고요. 네,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인 본 건물은요. 바로 앞에 8m 도로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6층 중에 6층으로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기본적인 빌트인 옵션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게다가 40인치 TV까지 굉장히 풀옵션으로 잘 갖춰질 예정에 있고요. 건물에는 당연히 CCTV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도 잘 갖춰질 예정에 있습니다. 또 1층의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1:1 개별 주차 시설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공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있고 그리고 역에서도 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궁금증이 가격 아닐까요?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인근에서 가장 최저가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 1억 8,500만 원이시고요. 전세 보증금 1억 6천을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전세 시엔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6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 1억 1천만 원이시기 때문에 월세 시에는 대출 활용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4,5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가격 상승 요인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설계 도면을 확인해 보시고 선호하시는 구조라든지 방향 꼼꼼히 체크해 보신 이후에 선택해 보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부동산 정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강남에서 출발했다가 동대문구 갔다 왔죠. 다시 한번 강남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달에 준공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7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달에 이미 완료가 된 부동산 정보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대웅 이사님이 이 서초구 서초동 다들 알긴 아는데 이 곳이 위치한 것이 어딘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서초동이지만 본 물건지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호등을 한 번만 건너시게 되면 방배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초동과 방배동 두 지역의 장점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진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초동 지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람 살기 사람 살기
환경 여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교통 여건까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2호선 방배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본 물건지 주변으로 많은 버스 노선들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건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순환도로와 남부순환도로, 그다음 경부고속도로와 테헤란로, 동작대로, 반포대로 등 정말로 교통망까지도 정말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지역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주하는 인구도 많을 텐데요. 서초구 인구 약 44만 명 중에 서초동과 방배동 두 지역에 24만 명,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즉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인구 분포율이 65%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역세권 주변에 고급 주택단지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 도보 7, 8분 거리에 많은 빌라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물건지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서초 법조타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서초 법조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선호하는 고급 빌라 단지가 역세권이 아니라 역세권은 조금 떨어진 지역에 많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본 물건지 주변에 명문 초등 고등학교 학교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상위권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도보에서 학교를 갈 수 있는 4~5분 거리에 많은 빌라가 입지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지 주변에도 서울고등학교와 서천중 등의 많은 명문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에는 우면성과 몽마르트 공원과 서리풀 공원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산책 공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로는 예술의 전당과 국립공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까지도 즐길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지 바로 좌측에 방배동 입지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배동 현재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재개발의 이주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서초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많은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에 또 개발 호재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서초동 지역 많은 물건지 주변으로 많은 개발 호재로 지금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롯데 칠성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롯데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며 바로 옆쪽에 붙어있는 삼성타운 대지의 약 2배가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롯데 칠성부지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 48층 높이 규모의 업무 상업시설 이외에 문화,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이 50만입니다. 계속해서 탄탄한 직장인 수요가 이 서초구로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럼으로써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는 장제터널의 개발입니다. 그간 37년간 방배동에서 서초동을 오가기 위해서는 이 서리풀 공원을 우회해서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2019년도 초가 되면은 이 서리풀 공원 장제터널의 개발로 인해서 방배동에서 서초동, 테헤란로, 삼성까지도 이제 15분에서 20분가량이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 장제터널의 개발은 이 2019년도 초를 발맞추어가지고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잡고선 움직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정보사부지의 개발은 이 주거시설의 개발이 아닙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문화 복합시설로서의 개발입니다. 계속해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또한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세비섬까지의 반포대로 전 구간을 2020년까지 아트밸리로 가로수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길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상권을 조성하고 이 중간에 상권이 조성하게 된다면 많은 유입 인구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집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호재, 서초 우면 R&D 센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와 삼성, KT 등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몰려옴으로써 이 넓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었고 본 물건지 주변으로 후광 효과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많은 유입 인구가 늘어난 곳은 우면산 일대가 아니라 본 서초동 일대였고 가장 많은 집가 상승도 일어난 곳도 이곳 우면산 일대가 아니라 이 반 물건지 주변이 서초동 일대였습니다. 그 이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번 달 2월에 준공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겠네요. 건물 설명해 주세요. 네, 저번 주에 준공 떨어진 매물이고요. 7층 중에 5층 노야층 매물입니다. 타 건물에 비해서 1층, 2층 정도 높은 규모로서 체감과 개방감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정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쿡탑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직장인들의 편리성을 더해줄 수 있는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되었고요. 전문 사후 관리 업체에서 사후 관리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에 지방에 계셔가지고 사후 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본 매물 매물가 3억 1,9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8천 활용 시에는 3,9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1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8,9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이 매물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예, 본 매물 전세 활용 시에는 3,900만 원은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갭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옷인지 자신에게 맞는 매물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재무설계까지 철저히 한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정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이었고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시간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서진 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 그리고 갑진 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과 함께했고요. 매일매일 4시 30분에 찾아뵙고 있는 부동산 가이드 이번 주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